뉴스 보시면 2월 발표된 1월 한 달간 소매 판매가 0.8%,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급감을 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말 이후에 연초에 감소가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거냐, 또는 경기의 냉각 징후, 즉 침체를 예견하는 거냐, 여기에 굉장히 이견이 갈리고 있어요. 정말 소매 판매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이런 징후가 나타난 것인지, 우린 좀 경제 지표를 열심히 보고 많이 분석하는 이런 채널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전체 자료예요. 맨 오른쪽에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뭔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올라줘야 좋은 거죠. 그런데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2001년 당시 보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당시 이렇게 보시면 소매 판매가 쭉 올라오다가 뭔가 옆으로 약간씩 횡보하거나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경기 침체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차트 모양이 나오면서 소매 판매가 옆으로 슬금슬금 기는 건 투자자의 입장에서 뭔가 좋은 징후는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소매 판매 지표에서 뭘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좀 속 시원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사전 소매 판매 지표라고 해서 샘플링된 약 4,800개 이런 업체를 표본으로 사전 조사를 해서 발표해 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소린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런 판매 상점들 있죠. 가게. 여기들의 매출을 종합한 자료가 바로 소매 판매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판매 시설을 갖춘 소매 판매 업체 및 식품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매 판매 지표가 이렇게 늘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감소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돌아다니면서 마주하게 되는 상점들에서 매출이 덜 일어나고 있다, 매출이 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횡보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아주 중요하겠죠. 매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니까 똑같은 수량을 팔더라도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같은 속도만큼 이 소매 판매도 증가를 해야 수량 자체가 같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경기 회복기에 노란색의 소매 판매 지표가 있고 녹색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노란색의 소매 판매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가파르게 쫙 올라갑니다. 경기가 회복되니까 판매되는 수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가면 판매 수량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판매 수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성과가 나겠죠. 기업들에서 물건이 잘 팔리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증가하는 이런 구간이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반면 녹색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기울기보다 노란색의 소매 판매 지수 기울기가 더 평평하다, 그런 시기에는 전체 매장에서 판매 수량이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물가지수와 매출이 똑같이 올라간다면 판매 수량은 똑같다는 소리인데, 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매출이 횡보하고 있다는 소리는 판매 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000년, 2006년부터 7년 또는 2019년 보시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직전이죠. 이때 항상 소매 판매 지수의 이 기울기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기울기보다 낮아지고 나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누군가가 이 미국의 상점들을 죄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면 이런 응답이 다수로 나온다는 거죠. 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서 매출은 오르긴 하는데 수량은 계속 덜 팔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주문 수량을 좀 조절해서 재고를 좀 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기울기는 쭉 올라가는데 소매 판매 지수 기울기는 평평해지고 있죠. 판매 수량이 감소한다, 별로 좋지 않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검은색으로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런 구간에 뭐 단기 트레이더분들은 뭐 알아서 잘 매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특히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럼 앞으로 경기 침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뉴스에서
1월달 한 달간의 소매 판매가 0.8% 전월 대비로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이 시장의 당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들은 월별 변화량이 더 중요한 거죠. 전월 대비로 소매 판매가 0.8% 감소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는 좀 나빠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전월 대비 변화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 보시면 워낙에 변동성이 큽니다. 어떤 달에는 전달 대비로 마이너스로 크게 감소했다가 어떤 달에는 플러스로 크게 증가하기도 하고, 중장기 투자는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소매 판매의 큰 흐름을 보면서 이 큰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매 판매 세부 자료를 보면 무엇이 많이 팔리고 무엇이 적게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뭐 언제쯤 폭락이 올지 이런 것들을 대강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소매 판매 세부 자료 중 식품 및 음료 업체의 소매 판매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터지든 말든 코로나 정도의 팬데믹이 발생해서 외출이 불가능해야 매출이 감소하는 게 바로 식품 및 음료 소매 판매 업체들입니다. 2001년, 2008년 경기 침체 때 보시면 뭐 전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술이 좀 잘 팔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식당 가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 볼 수 있는데, 식자재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 기울기는 물가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이 아니라 가격이 비싼 내구재 같은 거, 경기가 좋을 때는 사고 경기가 나빠지면 잘 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구 및 홈퍼니싱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소매 판매점, 그리고 어떻게 사치제 같은 성격이 약간 있는 취미용품의 소매 판매점의 매출은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2000년, 2008년 코로나 이런 침체 전에 미리 감소를 하면서 이 선행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감소하기 시작하면 몇 년 후에 과거 경기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 중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횡보하거나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어떻죠? 가구 및 홈퍼니싱, 취미용품 모두 횡보하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맞아요. 내구재 항목, 즉 가격이 비싸고 오래 쓰는 항목 중에서 자동차 및 부품도 있죠.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림은 자동차 및 소매 판매 업체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인데, 전년 대비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박스층 구간은 주식을 투자해서 손실을 보기 힘든, 즉 매수하고 존버하기만 해도 수익이 잘 나는 대세 상승 구간이에요. 이런 때는 주식의 초보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존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전년 대비로 매출액 증가율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둔화하는,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은 초보자분들은 이때 적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종목을 잘 고르면 높은 수익이 나지만 잘못 고르면은 낮은 수익이 나거나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죠. 특히 그러다가 경기 침체를 맞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대세 상승 구간에 벌어들인 수익을 전부 날리거나 또는 원금마저 손실을 보고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들에선 주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반대로 살짝 치고 올라가는 이 초창기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을 봐야죠. 근데 앞서 살펴본 대로 가구 및 취미 용품 등 이런 내구재 및 사치재 다른 품목의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지표를 확인해 보면 지금은 주식의 초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도 아니고, 중장기 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물 경제를 선행하는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존버를 하고, 선행 지표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둔화될 때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정석적인 방법을 경제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며칠 단위로 단타를 치거나 몇 달 단위로 스윙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 분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어느 시기에 투자를 하면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런 정석적인 방법이 주식시장의 흐름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분들은 저점 부근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고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하라고 알려주는 그럼 점쟁이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채널에서 설명드리는 이런 정석적인 방법은 경기 침체를 잘못 맞아서 큰 손실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는 걸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헐값의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어서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기간도 대세 상승 구간에 투자를 하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나오기 때문에 마음도 굉장히 편하죠. 각자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수익을 잘 내주고 자신의 마음이 편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각자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